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의 극대, 극소,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기 도함수의 활용이 몇 가지,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극대, 극소에 대한 거, 극값에 대한 거,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뒤에 이어서 속도, 가속도까지 도함수의 활용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용도 많지만 그만큼 활용도 많이 되는 단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꼭 여러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도함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그래프. 자, 갑자기 함수의 방정식하고 그리고 여기 미분에 활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특별히 여러분 3차 방정식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3차 방정식은 3차 함수 그래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생겼나요? 3차 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이 3차 함수에서 3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x가, 그쵸? x값인데 함수값이 이렇게 0이 되어주는 fx가 0이 되는 이 값을 갖다가 우리 3차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3차 방정식,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걸쳐져 있는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근을 갖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근과 그리고 어떠한 다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중근을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실근을 하나 가질 거. 그리고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자, 하나의 실근하고 두 개의 허근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도 될 수가 있나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위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 또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중근을 이 뒤쪽에서 갖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갖고 이런 식으로 실근 하나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그래프의 개형을 제가 기본형에서 모두 그려봤는데 여러분, 자, 각각의 특징을 보면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우리 미분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극값을 한번 볼게요. 극대가 여기 있고요. 극소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지금처럼 다른 쪽에 위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했을 때 0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함수가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근하고 다른 한 실근,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 모두 여기는 극소가 0이고요. 여기는 극대가 0이에요. 따라서 극소 아니면은 극대값이 0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했더니 뭐가 나온다? 딱 0하고 일치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여러분,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나 지금 보시면은 극대랑 극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둘 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인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부호가 같다. 즉,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따른 거, 이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어떤 식으로 될 때 방정식의 근이 나누어지는지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방정식의 fx0의 개수는 그래서 x축과 교점의 개수이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fx는 gx다. fx는 gx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gx를 넘겨서 이런 식으로 fx-gx의 형태로 바꿔갖고 마찬가지로 x축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을 해갖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 fx-gx가 꼭 이런 식으로
3차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n차 그냥 4차, 5차 또는 2차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극대극소는 물론 3차식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fx, 그쵸? 그리고 fx-gx,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특별히 지금과 같이 3차 방정식일 경우 극대극소를 이용을 해서 극값의 부호를 이용을 해갖고 방정식의 실근을 개수를 판별할 수 있겠다라는 거. 지금처럼 그림 그려가면서 그래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자, 부등식의 증명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어떤 걸 했나요? 극대극소하고 그리고 최대 최소 했었죠, 여러분. 자,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항상 크다 또는 0보다 항상 작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fx가 0보다 항상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을 계산을 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값은 당연히 0보다 커지겠죠. 반대로 만약에 fx가 0보다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작다라는 것을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값이 항상 0보다 작아지는 거. 자,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어떠한 fx가 최소값이 이런 식으로 0보다 커지면 될 거고요. 최대값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0보다 항상 작아져라 어떠한 구간 내에서 그럼 fx의 최대값이 0보다 항상 작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fx가 gx보다 구간 내에서 항상 커져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gx를 넘겨서 fx-gx 형태로 고치면 지금 1번과 같은 형태로 는 0의 꼴로, 그쵸? 우변이나 좌변을 0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식을 간단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등식에서 증명을 한다 그럴 때는 최대값, 최소값,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증명에 대한 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 1번 3차식이죠. 3차 방정식에 근 판별하는 거 나왔네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어떻게 하자?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따라서 3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그래서 1하고 3일 때 뭔가 극값을 가질 거예요. 자, 1하고 3일 때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극값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볼게요. f1의 값하고 이걸 fx라고 하면 f3의 값을 곱하면 1에다가 집어넣으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9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쓸 수가 있고요. 3 집어넣으면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9에 54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 3, 27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값도 값이지만 여러분 부호를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10에다가 마이너스 9기 때문에 1이라는 값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3,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네요. 자, 지금 뭘 한 거예요? 제가 극값을 곱했어요. 극값을 각각 곱했더니 0보다 작게 나왔어요, 여러분. 3차식에서 극대하고 극소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실근은 몇 개다? 3개가 존재한다. 그쵸? 실근은 3개가 존재하겠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x 3승 그리고 3x 제곱 마이너스 a는 0. 자, 이것이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랬을 때 a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를 넘겨볼게요, 한번.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은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fx,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을 fx라 그러고 그냥 상수함수
gx라고 한다면 두 함수의 교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교점을 갖도록 해주면 돼주겠죠. 그쵸? 마이너스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정수 A니까. 자,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보시면 3이 있고 0이 있고 0에서 이중근을 가지면서 3을 관통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함수는 0하고 3 사이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 3승 그 값이 뭔지 위해서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서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x가 0일 때 지금 극대를 갖기 때문에 x가 2일 때 극소이면서 동시에 어디예요? 최소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왜?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x가 0일 때 극대값을 가질 거고요. x가 2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극소값을 갖겠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가 2가 아니라 x가 2일 때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2일 때 함수값 한번 f2야 값 계산을 해볼게요.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12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 8 마이너스 12 그쵸? 그래서 얼마인가요?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 2일 때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0일 때 0,0. 자, 우리는 구간이 어떻게 되길 바래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 어떤 값을 갖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2일 때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쭉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쵸?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상수 함수하고 교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최대값은 0이에요. 즉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바로 사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진 부분하고 어떠한 상수 함수가 존재해서 A라는 게 존재해서 이런 식으로 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만나기를 바라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A는 마이너스 20에서 0 사이 21개의 정수가 존재하게 되겠죠. 적어도 하나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가져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최대 최소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y는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9x 그리고 y는 3x제곱 마이너스 a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그쵸? 실수 a 값의 범위는 일단 교점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 하고 풀게 되면은 x 3승 그리고 마이너스 3x제곱인데 이거를 이항할 거예요. 두 개는 같다 해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9x 플러스 a는 0. 자, 이러한 새로운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는 두 개는 같다라고 들고 이항을 해갖고서는 만들 수 있는 식이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극값끼리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져야겠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고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는 0이 되는 거예요. x가 언제일 때? 1일 때와 3일 때죠. 자, 그래서 1일 때의 값하고 3일 때의 극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면 돼요. 즉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되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9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3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3, 3은 9, 3,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그리고 플러스 a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 플러스 a 그리고 이쪽은 없어지고 그냥 a가 되겠네요. 이게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3번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 극값들의 곱을 이용을 해갖고 근을 판별하는 문제 풀 수가 있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똑같이 3차 방정식이네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a는 0. 자, 이것이 중근과 다른 한실근을 갖도록 상수 a 값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중근하고 그리고 다른 한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극대하고 극소를 곱한 게 어떻게 돼야 돼요? 극값끼리의 곱이 중근을 갖는다? 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해보면 4번은 마이너스. 자, 식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돼서 자, x가 얼마하고 얼마일 때 마이너스 1하고 3이 될 때 극값을 갖겠다. 자, 그래서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되고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3이 들어가게 되면은 27 마이너스 27 또 마이너스 27 더하기 a. 자, 이게 어떻게 돼요? 두 개의 값을 곱한 게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 플러스 9기 때문에 5 플러스 a.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a는 0. a는 얼마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이거나 27이 나와야 된다. 두 개의 합은 22가 되겠죠.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4번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 근 판별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자, 5번 보시면 접선을 활용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문제예요. 활용 두 개를 같이 합성해서 쓸 수 있는데 y는 x 3승 마이너스 3x에서 자, 외부의 점 마이너스 1,k가 있는데 여기서 이 함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k값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접선의 방정식 활용을 할 때 외부의 점에서 함수에 대하여 접선을 그은다. 어떻게 할 수 있다? t, t 3승 마이너스 3t로 될 수가 있고요. 미분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따라서 3t 제곱 마이너스 3 기울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3t 제곱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t, t 3승 마이너스 3t를 지나가는 방정식 y 마이너스 t 3승 마이너스 3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3t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t. 자,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를 지나간다? 마이너스 1, k를 지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k 마이너스 t의 3승 마이너스 3t. 이거는 3t제곱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k 마이너스 t의 3승 더하기 3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뒤에 식은 잘 보면은 여러분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앞으로 쓸게요. 그러면 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전개를 해보면 t 3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t에 관한 3차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t 3승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t 3승 넘기면은 2배의 t 3승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2차식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플러스 3t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플러스 3t 여기도 플러스 3t 1차식은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상수 더하기 k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넘으면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죠. t에 관한 3차식으로 제가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실근, 그쵸? 여기서 t의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근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이 t가 몇 개? 3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뭘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t에 관한 식으로 보고서는 미분을 해보면 6t제곱 더하기 6t가 나와요. 그쵸? 이게 얼마? 0이 되는 그러한 t, 똑같이 t에 관한 3차식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써보시면 6t에 t 플러스 1이 0이라서 t가 언제일 때? 0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을 갖겠죠. 자, 그래서 0 집어넣으면은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0보다 작아져야겠네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없어지고 k는 2에서 그리고 3 사이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식을 좀 길게 썼는데요. 2에서 3 사이로 존재해야 t에 관한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겠다. 될 수 없는 거는 몇 번? 1번. 3분의 5는 지금 1하고 2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활용에 관한 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특별히 3차 방정식에 이런 식으로 근을 추측하는 문제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머지 지금 5번과 같은 문제 접선의 방정식 활용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활용 문제들 이런 식으로 같이 활용해서 다른 것들하고 결합이 돼서 나오는 형태들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소단원인 속도와 가속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가속도는 여러분 도함수 활용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단원인데요. 내용은 적은 반면에 난이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은 활용 문제의 최종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 단원들 이렇게 거치면서 문제 유형 중에서 여러분 활용 문제 나오는 것들 사실 학생들이 가장 풀기 싫어하는 거 어떤 형태예요? 문제 막 길게 나오고 나서 그쵸? 그거를 갖고서는 보면서 식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단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만 잘 숙지를 하시면요. 정확히 적용을 하실 수만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오히려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식만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으면은 계산이라든지 이런 실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활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속도 가속도. 자,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 단원 이름처럼 속도 가속도예요, 여러분. 자, 속도 가속도 무엇이냐? 우리 말 그대로 어떠한 직선선상에서의 움직임에서의 속도랑 가속도에 대해서 그쵸? 위치에 대한 함수를 FT라고 한다면 왜 FT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속도 가속도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쵸? 말 그대로 시간이 T가 1, 2, 3, 4, 5, 6, 7초 이런 식으로 또는 몇 분 이렇게 변할 때의 위치 또는 그때의 속도 또는 그때의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아니라 t에 관한, 그쵸? 시간에 관한 어떤 함수로 일반적으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를 ft라고 한다면, 그쵸? ft라고 한다면, 속도라는 거는
x의 순간 변화율이 된다. 속도라는 거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속력이라는 거는 절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하고 달라요, 여러분. 속도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우리 마치 함수값 계산하면 음수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속도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 속도라는 거는 운동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갖고 제자리로 왔다. 그러면은 속도는 0이에요. 이거는 왜요? 위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속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속도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크기만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속도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쵸? 속도의 증가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속도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가속 페달을 점점 세게 밟게 돼서 속도가 점점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늘어나고 속도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속 페달을 이렇게 적당히 밟아서 속도가 그냥 뭐 5km, 10km 또는 20km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쵸? 그러면은 늘어난 양은 별량은 없죠. 그쵸? 그냥 20km로 계속 똑같이 가는 거면은 계속 20km지 속도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속도고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치를 t에 관한 어떤 함수를 나타냈을 때, 그쵸? 변화량, 위치에 대한 변화량의 속도, 그리고 속도를 다시 미분한 게 가속도, 이러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에 대한 거, 그리고 속도에 대한 거, 가속도에 대한 거 관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 방향에 따라서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운동 방향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속도가 0보다 큰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V가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V가 0이라는 거는 속도가 0이라는 소리예요. 정지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V가 0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만약에 0이 됐다라는 거는 이동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냥 정지해서 가만히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거 한 가지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냥 정지할 수도 있지만 이동 방향을 바꿀 때도 속도가 0으로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플러스 방향으로 갔어요. 되돌아오는 요 순간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겠죠. 만약에 운동 방향을 이렇게 되돌아오는 요 순간, 여기에서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될 때가 존재하겠죠. 자, 이거 문제 풀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처럼 속도, 그리고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관계에 마찬가지로 놓여져 있는 거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보시면은 시각에 대해서 지금 위치, 운동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지금 속도, 그리고 앞에서 가속도, 이런 관계에 있었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도형에서의 부피하고 넓이하고 길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dt분의 dl이라고 쓰고요.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dt분의 ds라고 많이 써요. 부피를 dt분의 dv 이런 식으로 써서 똑같이 시간에 대한 부피, 그리고 넓이,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길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똑같이 위치, 속도, 가속도, 부피, 넓이, 길이, 이런 식으로 같이 차수가 떨어지는 거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활용 문제에서 지금 속도, 가속도 이 파트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운동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것과, 그리고 도형에서의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것들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은 반면에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활용 문제는 실질적으로 문제들 많이 접해보시면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거 1번부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보시면은 처음 속도가 20m/s다. 자, 그랬을 때 지상에서 똑바로 위로 던진 후에 높이가 어떻게 된다? y는 20t-5t 제곱이다. 이 물체가 다시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땅에 다시 떨어진다라는 거, 지면에 다시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높이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가 0이 되는 그때의 시각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t-4가 돼서 t가 0일 때하고 4일 때 위치가 0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t가 0이라는 거는, 시각이 0이라는 건 출발할 때, 그쵸? 위치가 출발할 때 높이가 0에서 출발했다는 거고, 되돌아와서 다시 떨어지는 거는 t가 4일 때죠. 자, 그래서 4일 때의 속도는 어떻게 한다? 위치를 미분하면 돼요. 그쵸?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 더하기 20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대한 거, t초에 x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주어진다? t3승 마이너스 2분의 9의 t제곱 더하기 6t.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자, 그러면 일단 위치에 대한 거니까 미분을 해서 한번 속도로 바꿔볼게요. 3t제곱, 그 다음에 2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9t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억을 우리가 이제 풀 수 있겠죠. p가 출발할 때라는 거는 t가 0일 때예요. 자, 기억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죠. t를 0으로 두개 풀면은 얼마가 나와요? 6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운동 방향을 어떻게 된다? 방향을 2번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푸시냐?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이거를 보시면 3으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돼서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t가 1일 때 하고 2일 때 0이 되죠. 0이 되는 걸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1하고 2를 중심으로 해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1하고 2, 자 1보다 t가 작을 때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1에서 2 사이일 때 마이너스 2보다 커지면 다시 플러스가 되죠. 지금 보시면은 극대극소 하듯이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또 0이었다가 플러스가 됐어요.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서 2번 바뀌는 거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에 운동 방향 바꾸는 거 지금처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는 걸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P는 다시 원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점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위치가 0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t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9의 t제곱 더하기 6t가 다시 0이 되는 거. 그런데 우리 다시 0이 된다? 일단 t가 0은 아니라는 거 시작할 때 빼고요. 자, 그래서 t로 다 나눠볼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9t 플러스 6. 자,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t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2차식 2를 곱해서 2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2는 0으로 두고 판별식 써보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지금 81 마이너스 4ac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 곱하기 2 곱하기 12가 되죠. 4의 8에다가 96. 0보다 작게 나와요. 2차 방정식이 그리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이거 0이 될 수가 없어요. 0으로 하게끔 t값 허근이에요. 즉 원점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옳은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보시면 처음 속도 50m/s로 똑바로 던졌을 때 높이는 어떻게 된다? ht가
50t-at의 제곱이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5초일 때, 그쵸? 도달하는 이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5초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지를 했을 때도 속도가 0이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도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돼요. 얘는 올라갈 때가 플러스고 내려올 때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속도가 이 위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될 거예요. 즉 미분을 했을 때, 그쵸? V를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at 더하기 50을 한 거, 그쵸? 여기서 5초일 때, t가 5일 때, 즉 마이너스 10a 더하기 50이 순간적으로 0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a는 얼마?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얼마다? 5가 되겠다. 자, 그러면 도달하는 최고 높이는 t가 5일 때 높이값 완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50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t에다가 5 집어넣으면 a도 5죠. a 5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얼마인가요? 250 빼기 이건 5, 25니까 125. 자, 그래서 125m가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속도하고 그리고 위치하고 가속도 이런 관계 유의해서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4번. 우리 이제 넓이랑 부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위치하고 속도에 대해서 했는데 4번 보시면 공의 겉넓이가 몇 초 8cm, 8제곱cm로 비율로 증가한다. 여러분, 구의 겉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파이 r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공의 반지름이 4가 되는 순간에 공의 부피의 증가율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dt분의 ds, 공의 겉넓이의 증가율은, 근데 이쪽은 s, 이쪽은 뭐예요? 변수가 r이에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r에 대해서 미분을 하세요. 그럼 8파이 r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변수가 이쪽은 s로 돼 있고 r로 돼 있죠? 어떻게 하느냐? 시간에 대해서 r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이러한 기호, 그쵸? 시간에 대한 r, 시간에 대한 s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해도 좋냐? 이쪽은 변수 s, 이쪽은 r이에요. 다르죠, 그쵸? 그런데 우린 시간에 따른 변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미분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그럼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뭐가 바래요? 공의 반지름이 4가 될 때, r이 4가 될 때, 그쵸? 몇 초? 8이라고 그래요. 그쵸? 이거 dt분의 ds가 바로 뭐예요? 공의 겉넓이의 증가율이에요. 그쵸? 변화율. 즉 8이라는 거는 8 파이 r 곱하기 r이 아니라 8파이 곱하기 4 곱하기 dt분의 d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시간에 대한 반지름의 변화율이에요. 얘는 문제에서 있지도 않은데 도대체 왜 튀어나왔냐? 사실은 우리 부피나 겉넓이나 다 구의 반지름에 관한 공식으로 세울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부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부피라는 것도 반지름의 3승을 해서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거 얼마인가요? 그러면 8, 4, 3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양쪽에 없어지고 4파이분의 1이 바로 dt분의 dr이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간에 대한 반지름의 변화율은 4파이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 부피 3분의 공의 부피 파이 r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부피에 대한 변화율 dt분의 dv 계산하고 싶어요. 그쵸?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4파이 r 제곱.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v이고 시간에 대한 반지름 따라서 dt분의 dr.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반지름이 얼마일 때? 4일 때. 그쵸? 그래서 4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4파이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럼 얼마예요?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4번에 식 여러분 이렇게 쓴 거 보시면은 갑자기 막 DT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좀 모르던 기호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기호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R로서 우리 이 반지름에 대한 걸로 다 건널비나 부피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정삼각형이네요. 그쵸?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인데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1cm의 비율로 증가한다. 여러분,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의 증가율 4분의 루트 3 a제곱인데 a가 한 변의 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a는 한 변의 길이 10 더하기 얼마? 지금 우리 각 변의 길이가 1초에 1cm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라고 10 더하기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다. 자, 그래서 t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2 떨어져서 2분의 루트 3 그리고 10 플러스 t는 그대로 있고 속미분 해봤자 1이죠. 자, 시간이 언제일 때? 10초일 때. 그래서 10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dt분의 ds는 어떻게 된다? 10 루트 3이다.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4번하고 5번, 4번은 막 이렇게 여기 dt분의 dr도 나오고 dt분의 dv도 나오고 얘 나왔는데 왜 얘는 안 나오느냐? 식이 t에 관한 시간에 대한 이러한 수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을 하는 변수는 다 t예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서 여기서는 dt분의 dt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쵸?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식으로 t로서 수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자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변화율에 대한 거.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우리 활용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미분,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거 같이 다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번 시간에 했던 거 활용 문제 꼭 살펴보시고요. 앞에서부터 여러분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 대한 거 다 전형이려면 접선에 대한 거 했었고요. 그쵸? 접선의 방정식 계산하는 거 했었고요. 극값에 대한 거 했어요. 극대극소 그리고 최대 최소 이런 것들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우리 뭐 했었어요? 방정식하고 부등식, 특별히 3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판별하는 거 꼭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 속도, 가속도, 부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이 마지막에 한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 별로 없어요. 그냥 위치 미분하니까 속도 되네, 속도 미분하니까 가속도 되네, 그리고 넓이에 대한 것도 부피 미분하니까 넓이 되네, 넓이 미분하니까 길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활용 문제 여러분 수식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는지 꼭 문제 푸시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